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정작 더 괴로운 것은 그 사람 주변에서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여러분을 함께 공격하는 이들 때문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혼자서 거대한 조직과 싸우는 듯한 외로움과 무력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력자들, 이른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가 닿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극심한 이기심,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교묘한 조종, 그리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한 공감 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성향은 건강한 관계의 모든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결코 순탄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만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나르시시스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더 교묘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 바로 그들의 조력자들, 추종자들, 소위 말하는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곁에 머물며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아주 흥미로운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날개 달린 원숭이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에게는 그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날개 달린 원숭이 부하들이 있었죠. 바로 그 이미지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날개 달린 원숭이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두머리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그의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비논리적인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저 사람은 우리 집단에서 배척해야 해라고 선언하면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네, 보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며 아무런 비판 없이 동조합니다. 둘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표적이 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당신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며 이간질을 하거나 작은 흠을 부풀려 저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많으니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선동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셋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이 맞을 짓을 했네.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지 제대로 알았어야지 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이너서클, 밖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충격과 상처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하고 냉담합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그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데
익숙한 피플 플리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자에게 굽신거리며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그저 나약한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이들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완성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지라도 만들어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즉 미니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여기는 우두머리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을 모방하며 언젠가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기심과 거만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결코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모릅니까? 아마 그들은 아니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답하거나 설령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연민도 느껴지지 않나요? 누군가 억울함에 울고 분노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답은 침묵이거나 무관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결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저는 당신의 부당한 행동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혹시 당신이 그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행동에 동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도 그와 똑같은 이기심, 통제력, 거만함, 조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만 당신은 전면에 나서서 총대를 맬 용기가 없어서 그를 방패 삼아 당신의 어두운 욕망을 대리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날개 달린 원숭이가 왜 그렇게 나르시시스트에게 쉽게 동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기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평생을 판단적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열등한지, 누가 A학점이고 누가 F학점인지 끊임없이 세상을 평가하고 서열 매기기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이계질서적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 직장 내 서열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질서가 매우 익숙합니다. 장군이 있고 대령이 있고 맨 아래에는 이등병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철저한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인 장군이 될 수 없다면 장군에게 충성하여 그의 총애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계질서에 대한 맹신은 공감 능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권력자의 눈에 들어 그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분석적 사고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머리 아프게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라며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극단적인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역기능적이라면 기꺼이 그 역기능에 동참합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언젠가 당신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지라는 왜곡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이들에게 자유와 독립은 곧 위험을 의미합니다. 만약 무리에서 벗어나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온갖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모든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다오라는 철저한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나르시시스트를 자신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두머리 나르시시스트 한 명과 그를 둘러싼 여러 명의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강력한 세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입니다.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 역시 그들의 세뇌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외부인이자 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바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혹은 그 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문제야, 부적응자,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 당신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이려 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을 향해 쏟아질 비난의 폭격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당신의 독립에는 그들로부터의 거절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습니까? 넷째,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호소해도 조롱과 비웃음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반응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당신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표출할 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당신을 돌봐주지 않을 그곳에서 당신 스스로를 꾸준히 돌보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이 모든 질문에 나는 나의 자존감, 나의 윤리, 나의 모든 것을 저 나르시시스트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꺼이 자신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한 팀에 속한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 상호 존중, 그리고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들을 병적인 시스템에 봉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온전함과 품위 안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더러운 게임을 하겠다면 나는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한 명을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그의 날개 달린 원숭이들까지 한 팀이 되어 당신을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이가 없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한 팀이라고 외쳐도 당신은 그 팀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팀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사고방식에 동조하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만의 성장과 내면의 굳건함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마침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정작 더 괴로운 것은 그 사람 주변에서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여러분을 함께 공격하는 이들 때문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혼자서 거대한 조직과 싸우는 듯한 외로움과 무력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력자들, 이른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가 닿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극심한 이기심,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교묘한 조종, 그리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한 공감 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성향은 건강한 관계의 모든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결코 순탄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만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나르시시스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더 교묘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 바로 그들의 조력자들, 추종자들, 소위 말하는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곁에 머물며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아주 흥미로운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날개 달린 원숭이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에게는 그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날개 달린 원숭이 부하들이 있었죠. 바로 그 이미지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날개 달린 원숭이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두머리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그의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비논리적인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저 사람은 우리 집단에서 배척해야 해라고 선언하면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네, 보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며 아무런 비판 없이 동조합니다. 둘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표적이 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당신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며 이간질을 하거나 작은 흠을 부풀려 저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많으니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선동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셋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이 맞을 짓을 했네.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지 제대로 알았어야지 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이너서클, 밖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충격과 상처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하고 냉담합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그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데 익숙한 피플 플리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자에게 굽신거리며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그저 나약한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이들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완성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지라도 만들어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즉 미니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여기는 우두머리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을 모방하며 언젠가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기심과 거만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결코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모릅니까?
아마 그들은 아니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답하거나 설령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연민도 느껴지지 않나요? 누군가 억울함에 울고 분노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답은 침묵이거나 무관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결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저는 당신의 부당한 행동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혹시 당신이 그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행동에 동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도 그와 똑같은 이기심, 통제력, 거만함, 조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만 당신은 전면에 나서서 총대를 맬 용기가 없어서 그를 방패 삼아 당신의 어두운 욕망을 대리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날개 달린 원숭이가 왜 그렇게 나르시시스트에게 쉽게 동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기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평생을 판단적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열등한지, 누가 A학점이고 누가 F학점인지 끊임없이 세상을 평가하고 서열 매기기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이계질서적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 직장 내 서열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질서가 매우 익숙합니다. 장군이 있고 대령이 있고 맨 아래에는 이등병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철저한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인 장군이 될 수 없다면 장군에게 충성하여 그의 총애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계질서에 대한 맹신은 공감 능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권력자의 눈에 들어 그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분석적 사고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머리 아프게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라며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극단적인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역기능적이라면 기꺼이 그 역기능에 동참합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언젠가 당신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지라는 왜곡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이들에게 자유와 독립은 곧 위험을 의미합니다. 만약 무리에서 벗어나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온갖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모든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다오라는 철저한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나르시시스트를 자신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두머리 나르시시스트 한 명과 그를 둘러싼 여러 명의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강력한 세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입니다.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 역시 그들의 세뇌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외부인이자 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바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혹은 그 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문제야, 부적응자,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 당신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이려 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을 향해 쏟아질 비난의 폭격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당신의 독립에는 그들로부터의 거절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습니까? 넷째,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호소해도 조롱과 비웃음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반응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당신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표출할 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당신을 돌봐주지 않을 그곳에서 당신 스스로를 꾸준히 돌보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이 모든 질문에 나는 나의 자존감, 나의 윤리, 나의 모든 것을 저 나르시시스트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꺼이 자신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한 팀에 속한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 상호 존중, 그리고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들을 병적인 시스템에 봉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온전함과 품위 안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더러운 게임을 하겠다면 나는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한 명을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그의 날개 달린 원숭이들까지 한 팀이 되어 당신을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이가 없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한 팀이라고 외쳐도 당신은 그 팀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팀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사고방식에 동조하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만의 성장과 내면의 굳건함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마침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정작 더 괴로운 것은 그 사람 주변에서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여러분을 함께 공격하는 이들 때문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혼자서 거대한 조직과 싸우는 듯한 외로움과 무력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력자들, 이른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가 닿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극심한 이기심,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교묘한 조종, 그리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한 공감 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성향은 건강한 관계의 모든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결코 순탄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만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나르시시스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더 교묘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
바로 그들의 조력자들, 추종자들, 소위 말하는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곁에 머물며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아주 흥미로운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날개 달린 원숭이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에게는 그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날개 달린 원숭이 부하들이 있었죠. 바로 그 이미지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날개 달린 원숭이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두머리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그의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비논리적인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저 사람은 우리 집단에서 배척해야 해라고 선언하면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네, 보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며 아무런 비판 없이 동조합니다. 둘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표적이 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당신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며 이간질을 하거나 작은 흠을 부풀려 저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많으니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선동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셋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이 맞을 짓을 했네.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지 제대로 알았어야지 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이너서클, 밖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충격과 상처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하고 냉담합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그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데 익숙한 피플 플리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자에게 굽신거리며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그저 나약한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이들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완성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지라도 만들어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즉 미니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여기는 우두머리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을 모방하며 언젠가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기심과 거만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결코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모릅니까? 아마 그들은 아니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답하거나 설령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연민도 느껴지지 않나요? 누군가 억울함에 울고 분노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답은 침묵이거나 무관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결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저는 당신의 부당한 행동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혹시 당신이 그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행동에 동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도 그와 똑같은 이기심, 통제력, 거만함, 조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만 당신은 전면에 나서서 총대를 맬 용기가 없어서
그를 방패 삼아 당신의 어두운 욕망을 대리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날개 달린 원숭이가 왜 그렇게 나르시시스트에게 쉽게 동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기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평생을 판단적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열등한지, 누가 A학점이고 누가 F학점인지 끊임없이 세상을 평가하고 서열 매기기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이계질서적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 직장 내 서열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질서가 매우 익숙합니다. 장군이 있고 대령이 있고 맨 아래에는 이등병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철저한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인 장군이 될 수 없다면 장군에게 충성하여 그의 총애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계질서에 대한 맹신은 공감 능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권력자의 눈에 들어 그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분석적 사고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머리 아프게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라며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극단적인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역기능적이라면 기꺼이 그 역기능에 동참합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언젠가 당신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지라는 왜곡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이들에게 자유와 독립은 곧 위험을 의미합니다. 만약 무리에서 벗어나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온갖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모든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다오라는 철저한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나르시시스트를 자신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두머리 나르시시스트 한 명과 그를 둘러싼 여러 명의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강력한 세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입니다.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 역시 그들의 세뇌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외부인이자 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바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혹은 그 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문제야, 부적응자,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 당신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이려 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을 향해 쏟아질 비난의 폭격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당신의 독립에는 그들로부터의 거절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습니까? 넷째,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호소해도 조롱과 비웃음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반응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당신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표출할 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당신을 돌봐주지 않을 그곳에서 당신 스스로를 꾸준히 돌보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이 모든 질문에 나는 나의 자존감, 나의 윤리, 나의 모든 것을 저 나르시시스트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꺼이 자신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한 팀에 속한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 상호 존중, 그리고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들을 병적인 시스템에 봉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온전함과 품위 안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더러운 게임을 하겠다면 나는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한 명을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그의 날개 달린 원숭이들까지 한 팀이 되어 당신을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이가 없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한 팀이라고 외쳐도 당신은 그 팀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팀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사고방식에 동조하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만의 성장과 내면의 굳건함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마침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정작 더 괴로운 것은 그 사람 주변에서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여러분을 함께 공격하는 이들 때문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혼자서 거대한 조직과 싸우는 듯한 외로움과 무력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력자들, 이른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가 닿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극심한 이기심,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교묘한 조종, 그리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한 공감 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성향은 건강한 관계의 모든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결코 순탄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만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나르시시스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더 교묘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 바로 그들의 조력자들, 추종자들, 소위 말하는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곁에 머물며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아주 흥미로운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날개 달린 원숭이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에게는 그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날개 달린 원숭이 부하들이 있었죠. 바로 그 이미지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날개 달린 원숭이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두머리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그의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비논리적인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저 사람은 우리 집단에서 배척해야 해라고 선언하면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네, 보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며 아무런 비판 없이 동조합니다. 둘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표적이 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당신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며 이간질을 하거나 작은 흠을 부풀려 저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많으니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선동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셋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이 맞을 짓을 했네.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지 제대로 알았어야지 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이너서클, 밖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충격과 상처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하고 냉담합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그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데 익숙한 피플 플리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자에게 굽신거리며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그저 나약한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이들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완성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지라도 만들어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즉 미니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여기는 우두머리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것을 모방하며 언젠가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기심과 거만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결코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모릅니까? 아마 그들은 아니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답하거나 설령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연민도 느껴지지 않나요? 누군가 억울함에 울고 분노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답은 침묵이거나 무관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결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저는 당신의 부당한 행동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혹시 당신이 그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행동에 동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도 그와 똑같은 이기심, 통제력, 거만함, 조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만 당신은 전면에 나서서 총대를 맬 용기가 없어서 그를 방패 삼아 당신의 어두운 욕망을 대리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날개 달린 원숭이가 왜 그렇게 나르시시스트에게 쉽게 동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기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평생을 판단적 사고방식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열등한지, 누가 A학점이고 누가 F학점인지 끊임없이 세상을 평가하고 서열 매기기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이계질서적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 직장 내 서열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질서가 매우 익숙합니다. 장군이 있고 대령이 있고 맨 아래에는 이등병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철저한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인 장군이 될 수 없다면
장군에게 충성하여 그의 총애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계 질서에 대한 맹신은 공감 능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권력자의 눈에 들어 그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분석적 사고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머리 아프게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라며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극단적인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역기능적이라면 기꺼이 그 역기능에 동참합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언젠가 당신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지라는 왜곡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이들에게 자유와 독립은 곧 위험을 의미합니다. 만약 무리에서 벗어나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온갖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모든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다오라는 철저한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나르시시스트를 자신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두머리 나르시시스트 한 명과 그를 둘러싼 여러 명의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강력한 세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입니다.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 역시 그들의 세뇌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외부인이자 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바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혹은 그 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문제야, 부적응자,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 당신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이려 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을 향해 쏟아질 비난의 폭격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당신의 독립에는 그들로부터의 거절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습니까? 넷째,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호소해도 조롱과 비웃음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반응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당신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표출할 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당신을 돌봐주지 않을 그곳에서 당신 스스로를 꾸준히 돌보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이 모든 질문에 나는 나의 자존감, 나의 윤리, 나의 모든 것을 저 나르시시스트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꺼이 자신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한 팀에 속한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 상호 존중, 그리고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들을 병적인 시스템에 봉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온전함과 품위 안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더러운 게임을 하겠다면 나는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한 명을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그의 날개 달린 원숭이들까지 한 팀이 되어 당신을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이가 없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한 팀이라고 외쳐도
당신은 그 팀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팀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사고방식에 동조하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만의 성장과 내면의 굳건함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마침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정작 더 괴로운 것은 그 사람 주변에서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여러분을 함께 공격하는 이들 때문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혼자서 거대한 조직과 싸우는 듯한 외로움과 무력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력자들, 이른바 날개 달린 원숭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가 닿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극심한 이기심,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교묘한 조종, 그리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한 공감 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성향은 건강한 관계의 모든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결코 순탄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만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나르시시스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더 교묘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 바로 그들의 조력자들, 추종자들, 소위 말하는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곁에 머물며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아주 흥미로운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날개 달린 원숭이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에게는 그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날개 달린 원숭이 부하들이 있었죠. 바로 그 이미지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날개 달린 원숭이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우두머리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그의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비논리적인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저 사람은 우리 집단에서 배척해야 해라고 선언하면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네, 보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며 아무런 비판 없이 동조합니다. 둘째,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표적이 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는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당신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라며 이간질을 하거나 작은 흠을 부풀려 저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많으니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선동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셋째,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이 맞을 짓을 했네. 감히 누구한테 덤비는지 제대로 알았어야지 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는 철저히 눈을